본시오 빌라도가 예수를 벌거벗긴 채 군중 앞에 세웠다. 그러자 군중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소리를 질러댔다. 이것이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이다. 약을 먹었다며 언론에 흘린 권력, 그리고 그걸 개처럼 받아 써대던 기레기들, 물 만난 고깃대들처럼 악플질해대던 키보드 워리어 족속들. 지디는 그들의 만행에 씩 비웃으며 그러나 단 한순간도 티나게 조롱하지 않고 당당하게 포토라인에 섰다. 그의 등에 꽂혀있던 태엽을 뽑아버린 순간이었다. 정관이 지배하던 세계관에 막을 내리고 그 정관을 철저하게 부수고 새롭게 건설한 것은 상관의 세계관이다. 지디의 사주에서 매우 아주 지독하게 중요한 두 요소가 있다. 바로 상관과 정관이다. 정관은 말 그대로 기존 질서와 규칙, 약속을 잘 지키며 자신의 소속을 중요시하고 항상 도리를 따진다. 사랑하냐고, 얼만큼 사랑하냐고 징징거리던 정관의 지디. 정관과 합의돼 있다는 것은 그 작용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이다.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과는 스스로 손절치지 못한다. 그러나 불이하게 손절당하거나 부당하게 박해받을 때 옆에서 지켜보던 상관이 벌떡 일어나며 정관을 짓밟아버리기 시작한다. 깝사던 누군가를 패대던 모습이나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를 그자 파트에 할당했던 모습. 질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 극대화에만 매달렸던 그자를 디스했던 것은 자신의 팀과 질서, 규칙을 존중하고 수호하려는 의지의 발로이다. 정관을 삼켜버린 상관의 의지이다. 팬들에게는 혹독한 연습과 깐깐한 무대 지휘로 최고의 공연을 선사했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잘난 국위도 선양했었건만 그들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무대 위에 등장한 얼굴 없는 여성 무용수처럼 진성 팬들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상관의 지디는, 영리한 지디는 알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다시 반복될 것임을, 드라마 풀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극에 달한 희비가 갈마드는 드라마라는 것이다. 니체의 영겁회귀 사상이 녹아있는 대목이다. 그 영겁회귀 속에는 위버맨쉬의 영원 반복도 포함돼 있다. 인간 세계의 속성을 간파하고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 왜? 나에게는 힘의 의지가 있고 매 순간 위버맨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하며 상관의 세계관을 선포하는 장면이다. 마치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더냐. 그렇다면 다시 한 번을 외치는 듯하다. 뮤비 속에 등장하는 인상적인 부분이 하우데어 부분이다. 감히 네가 이렇게 나에게 냉담해? 나는 정말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다 바쳤는데? 라며 그렇다면 인사하자. 전문 용어로 시마이치자를 선언해버린다. 밖이 추워도 나는 나갈 것이라 선언하며 더 이상 정관의 세계, 정관만의 세계에 머물지 않을 거라 결심하는 부분이다. 상관은 쉽게 말하면 혁명이요.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지디에게 상관이라는 십성이 용신이기에 가능한 부분이다. 상관은 다루기가 몹시 조심스럽다. 길들여지지 않는다. 길들여졌다 손치더라도 한 번씩 꼭 대형 사고를 친다. 그러나 지디는 그 운명상 반드시 상관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혹자가 손들더니 말한다. 상관견관이라 나쁜데요? 상관이 용신이고 희신일 때는 상관견관이 오히려 주인공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 교조적으로 상관견관 위화백단을 백날 외쳐가며 사주 풀어도 안 풀리는 이유가 1000년도 넘은 명리학 역사에서 근본도 모를 누군가가 충분한 데이터 없이 만든 용어를 2025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창조하지 못해서다. 계속 상관견관 위화백단 하시라. 지디가 태엽을 뽑아버린 고쿠반의 뮤비에서는 지디는 마치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회를 토해내듯 강렬한 가사를 던진다. 정관을 물리치고 상관이 지디를 각성시킨 것이다. 그 노랫말을 듣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뜨끔해진다. 미안 지디야. 라며 말 걸려는 순간 지디는 씩 웃음을 지으며 사실 나한테 하는 소리야. 라며 위로를 건네는 듯 끝과 시작을 재정립하며 숙명을 받아들인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잘해줬는데도 떠난 멤버들,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세력들, 자기를 좋아했던 팬들의 흔들리는 마음, 악플러들은 차례대로 까르마를 정통으로 맞았고
위버맨쉬를 통해 각성한 GD는 파워와 홈 스위트 홈을 통해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업그레이드 되듯 찬란한 초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거의 모든 영웅 서사에는 각성의 시간이 있다. 현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각성은 위버맨쉬가 되는 과정이라 반드시 투쟁을 동반한다. GD 내에 분열된 자아, 즉 상관의 자아와 정관의 자아가 치열한 전투를 벌였듯이 말이다. GD의 위버맨쉬 공연 홍보 영상을 기억하는가?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걸어 나온다. 그것이 바로 상관의 GD와 정관의 GD를 형상화시킨 것이고 그 둘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가 위버맨쉬로 된 것이다. 현타에는 망설임이 있을 뿐 투쟁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언젠가 많은 것을 알려야 할 사람은 많은 것을 자신 속에 숨겨둔다. 언젠가 번개의 불을 켜야 할 사람은 오랫동안 구름으로 살아야 한다. 니체 형님이 남기신 불멸의 시다. 한강 누님이 말씀하신 바 죽은 니체가 산 GD를 살렸던 결정적인 구절이었을 것이다. 부처의 6년 수행, 7곱하기7 49일간의 명상, 그리고 예수의 18년 공백, GD의 88개월 방황. 물론 나만의 망상이겠지만 GD의 공백은 이들과도 라임을 맞추려 하지 않았을까 싶다. 웬 근본주의자가 나타나 GD를 붙여 예수와 동급으로 보는가 라며 시비 털까봐 미리 밝혀둔다. 내게 가르침을 주는 자는 그 누구든 붙여요. 예수다. 상관은 영리하고 때로는 교활하다. 그것이 드러난 대목. 헐리우드가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영화 속에서 등장시켜 해당국에서의 흥행을 노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리한 딴따라 GD는 한국 가수 최초로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를 등장시키는 치밀함을 잊지 않았다. 중국에는 셰셰하고 일본에는 아리가또 하고 그가 찬란한 병인대운의 시절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놀지 기대를 부풀리게 하는 부분이다. 참고로 GD 드라마의 중국어 부분은 중국인에게는 거의 애국가나 다름없는 모두가 애창하는 국민가요의 한 부분과 거의 똑같다. 병인대운의 GD가 디즈니를 인수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암시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GD의 사업적 마인드 때문이다. 요컨대 GD의 드라마는 자기 성장 뮤비라는 거. 그러나 찔려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라는 거. 쉴 새 없이 입 털었더니 아구가 아프다. 심하이 하자. 끝.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오마이 폴춘입니다.